고품질 주요 재배 실천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교육을 다녀보면 그 지역에 계신 농가분들이 어떤 기술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포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농사를 잘 못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농가분들이 알면서도 안 하거나 알면서도 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덜 알고 싶어 하시거나 그런 조그마한 차이에 의해서 이런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도 그런 거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옆집하고 나하고 사실 포도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말 이제 농사 짓는 분들끼리 서로 잘 아시니까 큰 차이가 아닌데 나보다 가격이 뭐 몇천 원 더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게 더 몇천 원 더 받을 정도로 품질이 그 차이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 정도,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을 예를 들면요, 당도 18브릭스하고 당도 20브릭스하고 1브릭스 차이잖아요. 근데 가격에서는 5천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농가들이. 그러면 그 2브릭스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미묘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농가는 그렇지 못한 농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되는 건데,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농사 지으실 때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몰라서 안 하시느냐 해보면 얘기해 보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게 별개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새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는 운동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금주도 하고 금연도 해야지 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일주일 이상 하시는 분이 일단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한번 되새김, 연초니까 아 맞다, 저렇게 하는 게 고품질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거를 되새김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포도 농가들이 제일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적정착과입니다. 적정착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적정착과라는 거는 사실 이미 기준은 나와 있는데 어떤 나무라든지 아니면 토양이라든지 어떤 재배 기술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예를 들면 기준으로 해준 설정해 드리는 300평에 2톤 정도만 다세요. 아마 2.2톤 정도 착과를 시키세요. 이러면 어떤 분은 세력이 떨어져 그것도 못 따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세력이 좋아서 그보다 더 달아도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착과량은 더 많이 다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제 진흥청에서 착과량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협의 재해보험에 쓰려고 저희 영천에 와서 한 30농가를 조사를 했어요. 단위 면적당 몇 킬로를 착과시키느냐. 저보고 농가를 섭외해달라 그래서 30농가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아는 농가 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진흥청에서 오셔서 착과를 해요. 착과량 조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연구소에 오셔서 한 대여섯 분이 오셔서 나무 이제 잡고 몇 송이 달렸는지 보고 송이당 무게 재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하는데 이제 그 연구원들이 조사하는 동안 저는 이제 농가하고 얘기를 하죠. 뭐 농사 잘 되시냐, 뭐 잘 지내시는가 여쭤보고 그래 올해는 몇 톤 정도 생산하실 것 같으세요? 이러면 대부분 300평에 아 나는 뭐 2톤 정도밖에 생산 안 해.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이죠. 모범적이고. 근데 딱 그분들이 조사해 온 거 딱 송이수 세보면요. 적게 닮은 2.5톤, 많이 닮은 3톤이에요. 그럼 그분이 놀라세요. 아, 난 그렇게 단 적이 없는데 나무를 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나무를 세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농가가 30농가 중에 30농가 전부 다였어요. 본인만 적게 단다고 생각하시지 실제로 조사를 하면 언제든지 착과량은 늘어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2톤을 달았을 때와 2.5톤을 달았을 때 똑같은 품질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품질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나는 적게 착과했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중간에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도 섞여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적게 달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금 많이 달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이에 의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만한 차이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과가까지 가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의 품질에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어떤 재배법, 예를 들면 뭐 어떤 비료를 주느냐, 어떻게 수용을 구성하느냐, 어떻게 세력 조절을 하느냐
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착과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착과량을 이기는 건 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제가 연구소에서 여기 오기 전 여기 지능청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박사 후 연구원도 하고 이제 영천에 가서 근무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농가도 착과량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착과량이라는 거는 당도라든지 착색이라든지 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많이 달고도 당도 높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99% 거짓말입니다. 1%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세계 어느 나라 연구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든지 나오는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과량이 늘어나면요. 당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송이에 40개에서 50개를 단 거와 10개에서 30개를 다른 송이를 당도 체크하면요. 한 2, 3브릭스 이상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시면 더 이상 이제 나갈 수가 없죠.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 위쪽은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뿌리가 자라는 건데 실험을 한 거예요. 가로 세로 1m, 그러니까 덕식이니까 가로 세로 1m에 포도가 500g짜리 한 송이를 다른 거 하고요. 500g짜리 10송이를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자,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걸 많이 봐서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달이 가는 거고요. 여기 땅 위는 여기 땅 위입니다. 신초가 자라는 거를 0.5kg, 5kg가 자라는 걸 봤더니 어때요? 자라는 게 똑같이 자랍니다. 한 송이가 달렸든 10송이가 달렸든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신초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한 송이나 10송이나 나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초 자라는 게 3, 4, 5, 6, 7, 8 똑같은 길이로 자라고 있으니까. 만약에 10송이 다른 게 더 못 자라거나 더 약하게 자라거나 이러면 우리 눈에 바로 띄겠지만 똑같이 자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땅 속입니다. 뿌리가 발달하는, 뿌리가 얼만큼 자란다를 쭉 봤더니 보세요. 5kg를 착과시킨 거는 쭉 같이 나가다가 한 5월 중순이나 6월쯤 아마 갈라질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자라는 거로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한번 보세요. 안 자라는 거로 나옵니다. 계속 똑같은 길이에요. 달이 가도. 그런데 0.5kg를 다른 건 어때요? 계속 8월까지 계속 뿌리가 늘어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착과량이 늘어나면 뿌리가 안 자란답니다. 뿌리가 안 자란다. 땅을 파보기 전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땅 위를 보면 똑같으니까. 근데 땅 속은 어때요? 2.5배까지 뿌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많이 달면 그만큼 뿌리가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무 세력이 결국에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1년만 놓고 본 건데요. 만약에 이 농가가 그 다음 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요만큼 달 거예요. 5kg 달았던 농가는 또 5kg 달 거예요. 가로 세로 1m에. 왜? 뭐 5kg 다르나 0.5kg, 500g 다나 똑같이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나무는 자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뿌리는 안 자란다. 그러면 계속 어떻습니까?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세력이 떨어지겠죠. 나무가 우리가 세력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땅 위에 있는 수채 부분하고 땅 속에 있는 뿌리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거고요. 세력이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땅 위에 부분이 계속 과분무하고 막 많이 자라고 이런 웃자라고 이런 뭐예요? 그거는 뿌리보다 위에가 뿌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계속 비료라든지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이걸 위에서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더 많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무가 가지가 가늘어지고 발화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자라더라도 송이도 뭐 안 크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왜 약해지느냐?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땅 위하고 땅 속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균형을. 주인이 안 맞춰주니까 나무 스스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무 세력이 왜 이렇지? 하지만 나무는 스스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맞춰야지라고 해서 맞춰버리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거를 세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착과량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품질에도 관련이 있지만 나무 세력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이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에도 보시면 A,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C는 관계가 강함, B는 관계가 중, C는 관계가 약함. 그리고 여기 정의 관계는 여기가 하얗고요. 여기 부의 관계는 여기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안에 흐릿하게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건 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당도라든지 착색에 가장 부의 관계가 큰 게 뭔가 봤더니 착방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착과량입니다. 착과량이 많아지면 당도하고 착색은 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면은 관계가 강함이죠. 거기다 이 안에가 하얗잖아요. 그러면 당도와 착색은 뭐예요? 강한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색이 잘 됐다는 얘기는 당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당도가 높다는 얘기는 착색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굳이 특별하게 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눈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